안녕하세요. 한국어민 서동원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상위 노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잘 써서 위에다가 정말 넘버원, 맨 위로 좀 꼭대기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필수 팁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또 마음이 다르죠. 나는 썼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의연하게. 또 반면에 나는 글 썼으니까 이건 분명히 또 위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좀 읽혀져야 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어쨌든 내가 공대에서 글을 썼으니까 그 글이 남들한테 많이 좀 보여지고 널리 알려주면 좀 더 좋겠죠. 자, 상위 노출되는 팁들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상위 노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내가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눈에 확 띄는 그 부분, 전면에 보이는 거의 맨 윗부분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노출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어떠세요? 주변에서 지인이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봐서 야, 그 음식점 괜찮대.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했었을 때 딱 갔더니 막상 1층에 있지 않고 뭐 2층, 3층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거나,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겠지만 1층이 아닌 이제 조금 더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나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면, 쉽지 않다고 하면 여기 별로? 이런 생각이 들죠. 꼬불꼬불 또 뭔가 들어가야 돼. 물론 요즘에는 유명한 맛집들이 오히려 찾아오기 힘들게 만들어서 뭐 유명한 맛집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이득이 있다는 거고요. 많이 보게 되고 또 쉽게, 그죠? 사람들이 보고 또 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상위 노출이라는 건 첫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위치에서 보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쉽게 눈에 확 띄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분명히 몇 가지 비밀들, 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위 노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보시죠. 이번 페이지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확 눈에 보이는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위 노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강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작성된 글이 상위에 노출된다. 자,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올려라. 그러면 그죠? 상위 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 영어로는 SEO라고 합니다.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SEO? 서동원? 그건 아니고요.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렇게 되는데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쓰는 그런 글들을 가능하면 검색 엔진이 좋아할 만한, 그의 검색 엔진이 기여할 만하게 내가 잘 써서 올렸을 때 상위 노출이 되니까 항상 그렇게 쓰는 게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거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위에 노출시키면 좋겠지. 상위에 노출시키려면 누가 검색 엔진에게 마음에 들게 하도록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글을 쓰면 좋겠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왕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는데 이 글이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호평을 받으면 좋겠죠. 또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또 많은 댓글을 달아서 나와 좋은 그런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올라와야 됩니다. 저기 페이지 한 20 몇 페이지, 100페이지까지 가야지만 내 글이 보여진다. 검색이 도당체 되지가 않는다. 사람들한테 이 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정말 복창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 글을 블로그에 올렸을 때 이 글이 누군가의 눈에 확 띄도록 상위 노출을 지금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쓴 글 자체가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마음에 들도록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 보시죠. 제목에 꼭 키워드 사용할 것. 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그냥 문장, 그냥 이 글에 대한 의미를 한 문장을 함축적으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꼭 이 본문 안에서 의미하는 것을 꼭 하나의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꼭 활용을 하셔서 표현할 것. 꼭 키워드를 문장, 첫 번째 보이는 문장에다가, 그죠? 주제에다 꼭 집어넣으십시오. 제목에 넣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제목에다 넣은 키워드가요, 중간 본문 안에서, 바디 안에서 몇 번 정도 적당히 중복해서 나와가지고 노출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저 앞에 있는 제목과 달리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거의 없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검색 엔진 최적화, 이게 서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상위 노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꼭 제목 그리고 중간에 바디, 본문 안에서 이러한 키워드가 어느 정도는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도록, 노출될 수 있도록 넣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일까요? 네, 아무리 글이 중요하고 정보에 대한 것들,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꼭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지 사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게 뭘까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후기 평을 봐도요, 그죠? 그냥 글 있는 평보다는 어때요? 포토 후기 이런 게 훨씬 더 눈에 가죠. 이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앞에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보고 편하게 쉽게 이해하고 다음에 또 와서 보고 또 한 번 봤다가 기억을 예전에 그거 괜찮은데 한번 또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 쉽게 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미지 꼭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글자 수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적당히 또는 조금 더 많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간결하고 심플하다, 또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글을 싫어한다라고 하지만서도 어떻게 해요? 적어도 정보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량, 어느 정도의 적절성에 있어서의 텍스트, 이 양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 심플, 아주 조촐하게 이렇게 차려져 있는 밥상은 그다지 어느 누구도 선호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 검색 엔진, 그죠? 최적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내가 쓴 글이 맨 위에 꼭대기 첫 페이지에 보이게 하는, 상위 노출시키는, 그래서 검색 엔진에게 마음에 들게 하는 그 방법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지수 키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로만 평가하진 않아요. 자, 이웃소통,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죠? 연결되어 있느냐. 자, 공감 댓글, 얼마만큼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거를 좀 즐겼느냐. 또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퍼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가 썼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온실 안에 화초처럼 예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거 가져가고 싶다. 이거 나 또 한 번 보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이 서로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연결고리가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블로그, 그죠? 블로그의 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고 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검색 엔진에 마음에 쏙 들어서 어때요? 검색할 때마다 계속 위로 첫 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방법, 팁들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6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자, 키워드 포함한 제목 꼭 넣으십시오. 두 번째, 본문에도 이 키워드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일치감이 보여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당량. 조금 중간 혹은 다른 유명 블로거들 썼을 때 보니까 한 이 정도 썼던데 그거 정도 혹은 그거보다 약간 좀 더 많이, 너무 심플, 단촐, 조촐, 아주 정량, 요거는 아닙니다. 조금 많은 듯한, 약간 좀 실하다라는 느낌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많이 넣으세요 라는데요. 이미지만 쫙 넣고 글만 쫙 넣으면 어떠세요? 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서로 교차해서 이미지 글, 또 중간 부분에 중요한 문장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를 넣고 또 키워드를 또 굉장히 또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이 즐겁고 보기 편하고 또 머릿속에 눈을 감았을 때 그 블로그 봤을 때 이렇게 됐던데 라는 그런 장면이 남을 수 있도록,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성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첨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키워드, 파일명과 키워드가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미지와 텍스트의 반복되는 구성.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이미지 쫙, 텍스트 쫙, 이건 아닙니다. 서로 섞어서. 잡곡밥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의 느낌으로 좀 지루하지 않고 훨씬 더 좀 단조로움을 피하고 사람들이 읽는 사람이 읽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 꼭 요 팁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6가지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
특히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쭉 봤는데요. 6가지 보시면서 어떠세요? 머릿속에 좀 많이 남기셨나요? 그리고 몇 가지 좀 팁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페이지 몇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노출시키고 이제 올리실 때요. 꼭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일명,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죠. 이 파일명을 하고 이 제목명하고 이거를 같이 일치를 시켜주신 게 좋습니다. 업로드 하기 전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수 1, 2, 3, 4, 5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주시고 동영상조차도 그렇게 일치감, 그죠? 그 해당 블로그의 블로그 글에 얽혀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이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일치감 있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는 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잊지 않아 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또 잘 마무리하는 몇 가지 또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블로그 글 멋지게 잘 마무리하는 법 제가 몇 가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구체화했던 것들 자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한 번씩 머릿속에서 이제는 큰 그림에서 조금씩 가지를 쳐가면서 이제 구체화 시켜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필수 요소들을 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와, 꽤 많죠? 잊지 마세요. 필수 요소 쭉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쭉 나열이 되는데요. 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필수 요소에 대해서 깨끗한 팁들 같이 한번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키워드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검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문, 진짜 키가 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남발하거나 너무 많이 자주 사용이 되거나 또 아까 전에 제목에다가 키워드 또 우리 회사명, 우리 흔한 말로 회사명, 제품명 이런 것들을 계속 중복반복하면 이 검색 엔진 있죠? 얘가 싫어한대요. 참 치사하죠. 내가 얘 비율까지 맞춰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검색이 또 잘 되게 하려면은 몇 가지 그런 팁들, 그러한 것들과는 우리가 좀 피해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를 너무 과도하게, 너무 남용한다 할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단촐하고 심플하고요. 그죠? 약간 좀 정돈된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마음도 내가 쓴 거니까 얼마든지 좀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내 입맛에 맞게 좀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수정이라는 자체, 이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좀 선호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얘가 잘 됐다가 떴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좀 이렇게 바꿔갖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죠? 검색 엔진이 이거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싹 그죠? 누락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이걸 자주 수정을 한다거나 의도적인 수정이다 라고 이렇게 캐치가 된다. 이게 잡히게 되면 이거 굉장히 아주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도록 아예 저쪽 외딴 섬에다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정 자체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얘기하죠. 뗐다 붙였다. 이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 인용하거나 이런 게 있겠지만 전체를 드러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 또 여기서 드러내서 여기서 누가 봐도 명백히 봤는데 야 이거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왔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검색 엔진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피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유사 문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검색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보면은 비슷한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같은 부류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계가 알아서 그죠? 검색 엔진이 이런 것들을 또 제외시킨답니다. 검색을 누락을 시켜버린대요. 내가 열심히 썼고 내가 또 충분히 많은 정보의 내용을 잘 일목요연해서 했지만 이게 혹시나 그러한 것들과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금은 독창성을 우리가 가미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지식인, 포스트, 카페, 블로그 이게 다 똑같은 걸로 본대요. 그래서 똑같은 글이 여기에다가 다 채널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지식인도 다르고 포스트도 다르고 카페도 다르고 블로그도 다른데 똑같은 글이 하나라도 올라왔으면 이게 나머지도 똑같은 글로 보고
전부 다 이건 중복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킨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썼다, 이 글을 올린다 할 때 조금씩 다르게, 다른 유형으로 조금은 독창성을 가미해서 이건 구분이 되는 걸로 조금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라고 할까요? 예, 변주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좀 짧은 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멋진 글로 마무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여기 하나 있는데요. 내가 그냥 좋은 글, 또 주변의 이웃글 중에 스크랩해서 가져온 것도 있죠. 그건 내가 읽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자료로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서로 추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짜깁기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뭐 패치워크, 퀼트라고 하죠. 퀼트 조각천으로 하는 듯하게 글을 작성해서 올려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인의 글을 짜집기 하게 되면 이것도 검색을 누락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 그분의 저작이라고, 저작권이라고 저작물에 생각하니까 안 된다, 검색 엔진에서 막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쓴 글,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내가 좀 공을 들여서 한 그 저작물, 그죠? 글 내용, 이런 것들로서 마무리한다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는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하셨대요. 자, 어떤 내용이냐? 와, 조금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 특수 기호들 있죠?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넣어서 눈에 확 띄도록 이걸 또 활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데요.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제외를, 누락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 기호나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앞에 제목에다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구태연하고 좀 진부한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 3회에 걸쳐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것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도 한번 제공했고요. 이 팁은 꼭 잊지 마세요 라고 해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하신가요? 블로그 글 쓰는 거, 또 활성화하는 거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블로그는 글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쓰고 거기에 맞게 또 이미지도 찾아서 또 어느 정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 글쓰기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하게 되시면 의외의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멋진 작가분들, 책을 내시는 분들이 이 블로그 글쓰기로 시작하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엔딩 피처, 맨 마지막에 있어서 나의 글은 그 결승점에 있어서 어떤 유명한 작가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시발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내용들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아주 어떻게 보면 잡동사니가 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만불상인 것 같기도 하고 박학다식한 것 같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면 이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페셜때가 있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주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신 식견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이걸 쭉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끌고 나가시면 그분에 있어서의 꾸준함, 또 일관성, 또 지속성, 이런 것들로서 나만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팬덤을 형성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멋진 작가로서에 있어서 등단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요.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다루고 싶은 어떤 화제가, 그죠? 주제가 생기면 거기에 아주 깊게, 뎁스 있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멋진 블로그 글쓰기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